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인터 강사 윤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실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실제 보상 사례 한번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실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어떻게 또 보상 처리가 되는지 실제 보상 선지급 사례까지도 공유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가입해야 되는 필수 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운전자 사고 시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 혹시나 예기치 못하게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2대 중과실 사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부터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반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마지막으로 화물 고정 조치 위반까지. 사실 운전하시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하게 이 정도는 정말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이나 또 속도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운전할 때 피해자만 될 수 있다는 게 없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중요한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 여러분들은 이 형사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상대방과 형사합의가 잘 안 돼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바로 공탁제도가 있는데요. 공탁제도는 피해자하고 합의가 잘 안 됐을 때 합의금의 액수가 좀 안 맞거나 또 피해자가 절대 나 용서 못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형사합의를 아예 거절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공탁금은 혹시 카드로 되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카드 안 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금을 입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탁금은 선지급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험에서 선지급이 혹시 안 된다면 내가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금 몇 천만 원을 직접 공탁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서 돈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공탁금 청구서 한번 잠깐 이런 양식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또 최근에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바로 이 공탁금도 선지급이 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하신 분은 이 공탁금도 보험회사에서 먼저 선지급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 보험이 선지급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인지 아니면 선지급이 불가한 운전자 보험인지를 꼭 살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선지급이 안 되는 운전자 보험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라도 내가 선지급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야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분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차로 부딪혔는데 그만 그 할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아주 심하게 뇌사 상처에 빠진 경우에요. 물론 과실 합의도 봐야 되겠지만 공탁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무려 상대방 유족 측에서 할아버지의 그런 뇌사 치료비에 대해 1억 원을 형사합의금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 건널목이나 여러분들 골목길이나 지나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보험에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에서 이 공탁금이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운전자 보험에 이 선지급 공탁 제도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부분도 바로 확대가 됐는데요. 교통사고 치료 지원금에서 공탁금의 경우는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또 공탁금 100%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에서 최대 5천만 원의 70%까지 무려 3,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도 선지급으로 보장한도 확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운전자 보험도 내가 언제 어떻게 보상이 잘 되게끔 가입이 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운전자 보험 그러면 내가 몇 년도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대별로 얼마나 많은 변천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표 보시다시피 2009년 10월부터는 형사합의금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천만 원 용어가 바뀌었고요. 이후에 방어비용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담보가 바뀌고 또 그 이후에 교통사고 합의비용 후지급에서 바로 선지급 언젠가요? 2017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이후부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합의비용 후지급에서 선지급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혹시 내 보험이 제대로 선지급으로 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이후부터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이제 5천에서 8천 그리고 1억 그리고 이후에 또 1억에서 1억 3천 2억까지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이렇게 쭉 보상이 확대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2020년 3월 25일에 바로 스쿨존 사고로 인한 민식이법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인 벌금도 3천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 보험의 여러 가지 변천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 운전자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실 때 필요한 보장이고 운전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만기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드릴 텐데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90세 심지어 100세 만기 이런 건강보험과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설계를 또 많이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 때 한번 설계 구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당연히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교통법규가 개정될 때 반드시 그에 맞게끔 보상이 되는지 보상이 되도록 여러분들 설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운전자 보험의 선지급, 보상 사례, 공탁제도 등등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 추가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인터뷰사 윤프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